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 안녕하세요. 부산 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정태문입니다. 음, 아, 제가 한 두 달 전에 좀 발표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회장님께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부터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거의 밤을 새면서 뭔가 너무 유능하신 선생님들 곁에 제가 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준비는 조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보이시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고 좀 그냥 옆에 한 사람 있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말 중간에 제가 그 표준어가 잘 아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했던 주제는 글쓰기를 통해 돌아본 내 삶, 그리고 수업. 이게 제가 선택한 주제입니다. 보통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자기만의 이야기로 승부를 해라. 세상과 승부할 때는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없을 때는 마냥 상대의 어떤 부러움이 때로는 열등감으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지 말고 자기만의 이야기로 세상과 승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제가 경험하고 또 생각했던 부분들을 학생들의 수업과 연결시키는 고민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방법적인 노하우 부분에도 치중을 많이 하지만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노와이에 대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것을 선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개인적 삶에 대한 해고라고 정의를 하던데 저는 하여튼 저 이야기를 서사적 이야기를 시간과 어떤 사건 순서대로 해서 제가 한 해 동안 혹은 1, 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글쓰기를 월간 한 장 글쓰기를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까는 한 100편 정도 썼더라고요. 제가 한 2년 넘게. 그래서 야, 이 글들을 참 모으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왜 좋은지에 대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구조가 사실 인간 행동의 순환적 단계인데 하지만 모든 생각들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말로 표현할 생각들이 모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무슨 필터링이 필요한데 그런 필터링의 측면에서 글쓰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제 삶과 수업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연수를 가니까 자, 이 목차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만의 목차는 뭘 만들지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나무를 차는 것도 목차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무 목을 목차라고 정의를 할까 하다가 나무로 만든 차도 목차가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선하다 했는데 조사를 바꾸니까 목을 차는 게 목이 차도 목차가 될 수 있고 목에 차는 것도 목차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을 바라볼 때도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한 곳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종석 장학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명확한 개념일수록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나만의 개념을 정립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목차는 모기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나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수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에서 변화라는 것이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개가 침을 흘리는데 고차적 조건화를 이루어지면은 종이 치면 그냥 맛있는 음식을 주기도 전에 침을 흘리는 게 우리가 조건화가 됐다. 교육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런 행동주의 관점에서 유명한 선수나 유명한 모델들을 CF로 쓰게 되면은 김연아 선수를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맥심 커피를 선전하면 김연아 선수가 빠지더라도 맥심 커피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재미가 있으면은 제가 하는 인문적 체육 수업도 결국 내가 빠졌을 때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매력적이고 신뢰로운 교사가 선행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4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밥 먹다가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왜 그러노 싶어가지고 따라 나가고 또 한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고 또 한 사람은 내 때문에 그러나 하고 고민을 하는 장면에서 결국 혈액형에 대한 심리 분석인데 이상하게 AB형은 그냥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AB형이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특이한 면이 있다면은 나에게도 특이한 면이 뭘까 찾아봤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무대를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앞에서도 진짜 수업이 공연이라고 또는 쇼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쇼맨십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굳이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인지주의 관점이 해석이 되고 이렇게 능동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습자가 이해를 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지만 학생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끝에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수업이나 인문적 체육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이들이 다양하게 뛰어놀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면 그 속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습득하고 그를 통해서 운동 향유력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처음에 딱 갔을 때 주변 시선들이 이랬습니다. 3월 달인데 방과 후 수업을 체육을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운동 중에 닥친 학생은 선생님이 수업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운동부 학생은 그냥 완전 섬나라 학생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선이 학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교사 제 한 명이 체육과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다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학생 자치 스포츠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그 쓸데없는 활동들을 왜 하냐고 하는 시선들이 있었고 체육활동 단지 스트레스 푸는 그런 활동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결국은 체육 수업은 도구 교과이기 때문에 지나가거나 아무 관련 없는 그런 교과가 아닙니까? 라는 시선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운동선도학교나 체육교육 연구학교를 했기 때문에 체육을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시선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중심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중심 평가를 내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나만의 개념을 정립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만의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개념 정립은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테니스 수업과 야구 수업을 할 때 용어 정리집을 제가 잘 정리해서 준 용어 해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냥 용어만 적어서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한 반은 제가 적었던 해답을 그대로 따라 적고 또 한 반은 그냥 용어만 던져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논의해서 결국 자기만의 언어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2주가 지난 후에 밖에 나가서 실기 수업을 할 때 제가 그냥 적었던 그대로 개념을 정립했던 학생들은
100점짜리 답안지를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2주가 뒤에 자기만의 언어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로 좀 자기만 해석할 수 있지만 한 줄이라도 적었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것들을 오랫동안 파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저는 나만의 개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학생들이 춥다고 하기 전에 옷 입혀주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중심 교육, 뭐 이론 중심 교육, 어른 중심, 공개 수업 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추위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추위를 알려주는 교육이 개인적으로 내가 추위가 어떤 건지를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학생들이 이런 추위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개인적으로 정의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중심 평가에 대한 책을 읽고 나만의 개념을 정립했는데 그 개념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가정중심 평가의 포인트는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중심 평가에 대한 그 글들을 썼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있는 수업도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 너무 산만하고 느슨해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교사들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 맞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도록 아주 세밀하게 돕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개념을 책으로부터 알기 전에 그 쇼미더머니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쇼미더머니 참가자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들이 심사평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피드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가정중심 평가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 중에 평가를 꾸준히 한다는 측면보다는 학생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나만의 개념을 정립을 가지고 저는 그 체력 수업을 할 때 제가 시대적 가치와 이 체육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력 운동은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잡았고 결국 이 시대에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상의 간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상의 간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해야 된다고 제가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결국은 셔틀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학생들에게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셔틀런 10분 하고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건강한 나를 위한 하루 10분 셔틀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학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의 가동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내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의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집중력 향상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뭐 간접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일상의 간성을 이겨내는 실천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모두 하자라고 하던 것보다는 개인의 집중, only for me라는 주제로 했었고 이렇게 해서 버전 2가 나온 게 이제 건강한 나를 위한 하루 10분에서 건강한 우리를 위한 하루 10분 이렇게 해서 이제 2년간 아침에 10분씩 셔틀런을 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60회 좀 하니까는 너무 힘들던데 한 87회, 90회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하니까.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한계를 마주하니까는 성장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체력 운동의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냐 이렇게 보니까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협응성에 대해서 한 요 정도 운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
한번 이렇게 수치화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안 하는 것들이 심폐지구력이기 때문에 제가 초기 디폴트 값을 셔틀런을 하게 되면은 점수를 좀 더 많이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셔틀런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수를 높게 부여했고요. 그래서 저는 체육 수업을 할 때 3월달 한 달 동안은 심폐지구력과 관련된 운동을 소개하고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등과 같은 건강 체력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하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각각의 모든 회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2점, 최하 2점을 채우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끼리 서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4점을 넘지 않고 학교를 제외한 홈 트레이닝을 할 때는 교사와 상의를 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학생에게는 상품을 시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3월에서 6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코로나가 되기 전부터 2년간 실천을 하고 있는 건데 학생들이 운동에 기록하라고 해서 운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것까지가 운동이라고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4월 며칠 무슨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적고 그 옆에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가 색칠을 해서 100점을 채우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미국의 한 헬스클럽에서 그 회원들을 계속 빠져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화시킬 수 있는 그 아이디어에서 이것을 학교에 적용을 해봤고 학생들이 좋게 참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적고 색칠을 해서 100점을 채운 학생들에게는 수행평가 가산점도 부여하고 상품도 부여하고 하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친구들이 좀 잘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은 빌드업 축구입니다. 빌드업 축구.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빌드업 할 것인가 라는 시대적 가치와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 벤투호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점유율 축구를 하겠다 이런 말들을 늘 얘기를 합니다.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점유율 축구. 결국은 공격수에게 공격을 맡기지 않고 아주 최후방에서부터 공격 전개를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최후방 수비수도 수비수도 제일 처음 시작하는 공격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비수가 아니고 공격수가 아닌 그런 역할의 모호가 있는 그런 어떤 축구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축구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조금 이제 남성스럽게 화도 내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설거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예전에는 이것은 남자의 역할, 이것은 여자의 역할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은 이제는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설거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조금 여성스럽게 변해야지 집안이 또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도 마찬가지로 FC 바르셀로나가 수비수를 뽑아야 됐었는데 2014년도에 수아레즈를 영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전방에서부터 수비를 해라는 뜻에서 수아레즈를 영입하고 그게 성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점유율 축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점유율 축구는 포지션 인식 변화 및 패스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구의 주제를 패스가 언어라면 이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축구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같이 빌드업을 하는 참 좋은 축구 풋살이라고 해서 1차 시는 제가 아까 목차를 바라보듯이 축구를 요런 시선 저런 시선 또 요런 시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선으로 축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빌드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패스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이 발에 잘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하고, 그리고 패스가 언어라면 해서 축구 수행 평가를 할 때 꼭 골을 넣지 않더라도 패스가 10번이 진행되면 한 골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수행 평가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에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잘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공을 딱 발바닥으로 터치하고 공을 딱 정확하게 잡으면 그 친구가 길 비켜라고 하면은 한 3초간은 이렇게 비껴서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한 8차시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 8차시 정도 진행하면서 4차시가 제가 움직임 그려보기를 진행을 하면서 한 친구는 한 친구를 관찰하고 볼펜으로 점을 찍고 그 친구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립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동하는 그 방향이나 노선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 그 친구가 패스를 몇 번 시도했고 몇 번 성공했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기를 열심히 뛰고 나서 이거를 받아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패스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 축구에서 슛이 중요하지만은 패스가 슛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잘 빌드업된 수업으로 축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학기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제가 너무 그 주변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그 체육을 안 좋게 보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제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결국은 학습자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데, 그래서 인정받는 교사보다는 인정스러운 교사가 한번 되어보자라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를 돌아보며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거대 담론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학생들에게 주는 건데, 그것은 지식 전달보다는 에너지 전달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가진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깨닫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제가 이 워크숍 자료에도 실었듯이 모아나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그 부족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결국은 항해하듯이 교육을 통해서 가장 자기다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 굉장히 큰 포커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정받는 것 보지 말고 나부터가 학생들한테 인정스러운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려구 하수의 선생님들이 하수의 선생님들한테 정말 열심히 제가 배운 배려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구는 제가 시대적 가치를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희생할 헌신할 것인가 라는 것과 연결해서 했습니다. 자, 요즘 시대가 너무 개인과 공동체 중에서 너무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개인의 복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개인의 자기 만족이라든지 자기 개발 이런 쪽에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공동체적인 역량인 희생,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구 수업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우리가 어떻게 연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사실 살아있는 동물 혹은 식물을 우리가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배구 자체도 스파이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어린 리시브가 있어야 되고 정성스러운 토스가 있어야지 배구에 꽂힌 스파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위한 전체 그리고 전체를 위한 하나, 이거는 럭비에서 나온 격언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리시브를 할 때에는 그냥 리시브의 무게중심선에 양팔을 가까이 대고 낮은 자세로 취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면은 학생들도 조금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는 이렇게 C15 플러스처럼 보기터를 활용해서 인기 스타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었고, 그리고 만들기
하다가 하이큐이 있더라고요. 하이큐 퍼즐을 통해 또 학생들에게 하이큐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정말 엄청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큐를 통해서 만들기터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배구와 관련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배구와 관련된 시를 써보고 또 학생들이 읽고 쓰는 터를 만들어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먼저 노력하고 내 스스로가 먼저 좀 인문적인 느낌들을 많이 주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또다시 느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구 스파이크 점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점 만점을 해서 네가 몇 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관가되지 않고 충분히 이런 것들이 한 13주 정도, 13차시 정도 꾸준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구 수업을 하면 항상 좀 배구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항상 도움이 됐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체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확장시켜줬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것을 느껴서 저 또한 이런 것들이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에서 늘 강조하는 것, 운동을 잘 하는 것은 체육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어떤 파생적인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항상 가슴에 가지고 제가 체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월달, 9월달 배구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영감을 얻었던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던데, 일단은 나의 신체를 고백하다 했을 때 그 고백은 2018년도에 고백 부부라는 그 드라마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 둘이가 사이가 안 좋은데 나중에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첫 마음을 회복해서 서로 잘 산다는 의미에서 고백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고백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고백을 한다는 의미에서 고백 부부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제가 벤치마킹에서 고백 수업이라고 해서 지금도 고백 수업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영감을 얻었던 유튜브는 이겁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을 시켜주는데 고객이 당신은 지금 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 당신은 이미 말라있고 나는 뚱뚱해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면 나를 괴롭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트레이너가 살을 찌우게 됩니다. 살을 찌워서 다시 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6일 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 여기서 살을 찌우겠다. 나 살을 찌우고 9월 16일부터 뺄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내하고 의견을 함께 할 친구들은 모여라. 그럼 내가 같이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6kg에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95.2kg까지 살을 찌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MSRP라는 아침 셔틀런과 또 학생들하고 같이 체력 운동하는 것, 그것도 체육 수업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최일장 선생님께서 이 당시에 한글을 선물을 주셨는데, 한국 체육이 3.0에서 4.0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강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화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락적인 부분들이 교육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산업화된 부분들이 문화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거를 보게 되는 순간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주차 때부터 5주차 때까지 정말 이때는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살을 빼고 학생들하고 동일하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거의 한 2만 보씩은 꾸준히 하고, 제가 이때 다른 때 출장을 가 있었는데 출장을 가 있더라도 별거 아닌 사물들을 들고 이렇게 덤벨 컬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지금 손에 쥘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컬을 하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몸무게는 86kg에서 95kg까지 찌웠다가 다시 뺐는데 80kg까지 뺐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변화는 이런 어떤 외연적 변화가 있었고, 인지적으로는 제가 정신도 육체처럼 스트레칭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을 해야지 몸이 유연해지듯이 제가 인지적으로 학생들의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도 인지적으로 훨씬 더 유연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체 가동성이 인지적으로 유연해진다는 것도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편안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다가 조금 젊지 않은 삶도 이런 편안한 삶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 혼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혼자는 결국 포기하고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 한 2명이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그 친구들과 끝까지 했기 때문에 다 함께 산다라고, 나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다 함께 사는 게 좋다라는 것을 느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확진자를 위한 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을 다시 찌웠는데 갑자기 11월 말부터 코로나가 3단계로 되면서 학생들이 모이지가 않는 겁니다.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확진자에서 더 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성공 사례와 더불어서 올해는 실패했다라는 말씀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싱부 이야기를 제가 부록으로 담았는데,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8강전에서 1학년한테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겨우겨우 이기고 이제 한 번도 2위를 하지 않았던 친구와 붙게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읽을지 지금 선생님들께서 읽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자료들을 그냥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 번도 2등을 한 적이 없는 친구와 붙는데 처음에 스코어를 따고 완전 하늘이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코어를 자기가 또 땄는데 2대0이 되니까는 완전 천지개벽처럼 고함을 지르길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2대0이 됐는데 그때부터 점수를 뺏기기 시작하더만 10대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10대3으로 지고 있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14점, 15점 내면 끝나는 건데 14점 내고 이제 우리 부산 남구의 준혁이는 이제 7점을 냈습니다. 14대7이었습니다. 근데 14대7이면 이제 거의 지는 건데 14대7에서 지가 또 한 포인트 따고 또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왜 저러노? 내 부끄러워 죽겠네 이랬는데, 그래서 또 한 포인트 따고 14대9가 되고, 또 한 포인트 따고 14대10이 되고, 또 한 포인트 따고 14대11이 되는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제가 이 친구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게 느껴지고, 이 친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외웠고,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제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같이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14대12, 14대13, 14대14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8월에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10월달 작년 전국체전에서 친구가 은메달을 땄니다. 저희가 은메달을 따고 단체전 동메달을 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게 뭐고, 결국 우리가 금메달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는 우리가 삶의 금메달을 따자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연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펜싱부와 함께 1년의 이야기도 그려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방과후 수업으로 체육은 지금 일주일에 2시간씩 방과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 다친 학생은 교사 책임. 이게 사실 그때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지금 제가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절대 수업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도 안 하고 오히려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학생들은 섬나라 학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2년 연속 학교 교지에다가 이 운동부 학생들 이야기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운동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 체육교사 1명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업무 분장도 체육이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장과 체육교육 2명이 됐고,
그리고 학생 자치 스포츠 활동은 쓸데없는 활동이라고 치부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점심시간마다 농구 그리고 풋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은 단지 여흥활동이라는 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들도 알게 되었고, 체육 수업은 진학에 필요 없는 도구 교과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고교 학점제에서 체육 관련된 그 체육 전공 실기 기초하고 심화반이 개설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늘 마지막에 넣는 문구인데, 움직임 욕구의 실현은 체성을 낳고, 움직임에 대한 의무는 지성을 낳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인성을 낳고, 누군가를 위한 공감은 감성을 낳고,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 문장도 제 안에 살아있는 문장이고, 이러한 문장들이 제 안에 많은 수업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부족한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